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히야 한국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야 한국어는 모든 에피소드의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줌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제 페이트리온을 확인해 주세요. patreon.com hiyakorean 안녕하세요. 히야 한국어 히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은 최근에 영화 본 거 있으세요? 저는 얼마 전에 보고 싶은 영화가 생겼어요. 인사이드 아웃이란 영화인데 이번에 이 영화 2편이 개봉을 했어요. 사실 1편이 개봉했을 때 벌써 몇 년 전인데 그때 이 영화가 되게 재미있고 감동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나도 한번 봐야지 라고 생각만 하다가 결국 못 봤어요. 근데 이번에 벌써 2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편을 꼭 봐야겠다 싶어서 2편을 보기 전에 이제서야 이 영화 1편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영화 보셨어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는 주인공 라일리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감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라일리는 11살 소녀인데 부모님과 함께 미네소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겪게 돼요. 라일리가 겪게 되는 감정들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를 내고, 불안해하고, 무언가를 싫어하는 감정. 영화에서는 이 5가지 감정이 어떻게 라일리의 행동과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줘요. 라일리의 어린 시절은 기쁨이라는 감정이 주도하고 있어요. 라일리는 아주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하면서 라일리의 삶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새로운 집은 마음에 안 들고 아버지는 새로운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이제는 가족보다는 일이 중요한 사람이 되었고 라일리도 새로운 학교와 친구들에게 적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라일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은 어떤 변화를 겪을까요? 라일리의 머릿속에서는 기쁨이 라일리에게 최대한 행복한 기억을 남기려고 노력을 해요. 이 기쁨이란 감정은 라일리가 계속 행복할 수 있도록 예전에 행복했던 기억들을 계속 상기시켜요. 근데 문제는 라일리의 마음속에서 슬픔이란 감정이 이 행복한 기억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떠한 계기로 라일리의 머릿속에서 기쁨과 슬픔이라는 감정이 사라져요. 이제 라일리의 마음속에 남은 감정은 화를 내고 불안해하고 무언가를 싫어하는 감정만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 라일리의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라일리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부모님과 갈등을 겪게 되고 친구들과도 멀어지게 돼요. 결국 라일리는 과거의 행복한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에 집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럼 이제 라일리는 기쁨과 슬픔을 느끼지 못할까요? 라일리의 마음속에 사라졌던 기쁨과 슬픔은 저 멀리 어디에선가 라일리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험을 겪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쁨이라는 감정이 슬픔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돼요. 우리의 삶에서 슬픔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슬픔이라는 감정도 때때로 필요하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아주 다행히도 기쁨과 슬픔이 힘을 합쳐서 라일리의 마음속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이제 모든 감정을 되찾은 라일리는 부모님과 솔직하게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얘기하면서 다시 따뜻한 가족을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은 우선 이 영화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특히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이 영화에서는 이 감정들이 사람들처럼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 감정을 느끼는 우리의 마음이 이 감정 캐릭터들이 살아가는 한 공간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내 머릿속과 내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거, 특히 슬픔이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슬픔을 잘 표현하는 편이세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슬픈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슬픔이라는 감정은 그냥 참아야 되는 것. 그냥 억누르고 참으면 괜찮다, 괜찮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슬픈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우선 개인적인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그냥 원래 감정 표현이 서투른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이유도 큰 것 같아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 이 말에 따르면 남자는 태어났을 때 1번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2번 울고, 나라가 망했을 때 3번 운다고 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어쨌든 이런 표현이 있고,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건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가 우는 거, 남자가 슬퍼하고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건 해서는 안 된다. 남자가 왜 울어? 남자답지 못하게. 이런 인식을 가졌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내가 슬퍼도 울면 안 되는구나, 슬픔이라는 감정은 참아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고 그렇게 배우고, 그러면 나중에 커서도 슬픔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겠죠. 그리고 또 슬픔을 잘 표현을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직업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직업상 슬픔을 표현을 하면 안 되는 직업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슬픈 일이 있어도 이거를 표현하지 않고 슬픔을 참고 억누르고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밝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슬픔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죠. 그냥 내 마음속에 계속 있는데 그냥 표현을 안 할 뿐. 그러다가 누군가 그 슬픈 마음을 살짝 건드리면 갑자기 그러한 슬픔이 폭발하기도 하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떤 슬픈 일을 겪을 때 이걸 남들한테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저의 슬픈 마음을 얘기하면 듣는 사람도 좀 마음이 안 좋고 저를 걱정하게 되고, 어쨌든 그 슬픈 마음이 그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슬픈 감정은 그냥 저 혼자서 해결을 하고,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참으려고 하는데, 한 번은 제 친구가 저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래서 너무 슬프다, 이런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한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친구의 슬픈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슬프기보다는 오히려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서 고마웠어요. 왜냐면 사실 그런 얘기는 아무한테나 하진 않잖아요. 그 친구가 저한테 마음의 문을 열고 제가 충분히 그 친구를 이해하고 공감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마음이 고마웠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친구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그 친구하고 우정이 더 깊어졌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잘 표현하는 편이세요? 오늘은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 스크립트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도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